여러분은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같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증오심이 깊은 원수지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역사적으로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끼리는 반드시 이 원수지간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왼수이자 전범국 일본은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강점하며 괴롭히고 일진 학폭짓을 했지만 7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 물론 예외로 짝꿍인 옆자리 친구가 압도적일 만큼 좋은 성격과 외모를 가졌다면 강제로 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많이 특수한 예시니까요. 그럼 오늘은 한국, 일본보다도 훨씬 증오가 깊은 절대로 화해가 불가능한 원수지간 국가들의 충격적인 사건들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합니다. 최악의 원수지간으로 유명한 중국과 일본, 한국을 사이에 둔 두 나라는 하필이면 현재 세계 2위, 3위의 경제 대국들인데요. 까딱하면 세계 3차 대전이 터져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해버릴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갈등 사건으로는 청일전쟁과 난징 대학살이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끔찍하다고 불리는 최악의 민간인 학살인 난징 대학살. 무려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죠. 지금도 난징에는 일본인이 극히 드물고 혹여나 일본인이 택시를 타면 중국 택시기사들이 버럭 화를 내며 내려라, 내 차에 일본인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라는데요. 사실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경쟁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입니다. 이들의 최근 전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1, 2차전은 일본의 콜드게임, 그야말로 압승. 3차전은 중국이 이기긴 했지만 일본이 희대의 무리수 태평양 전쟁으로 자멸하며 오히려 승리를 당한 느낌. 그렇게 일본이 차차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중국이 상대가 안되나 싶었지만 중국 또한 급격하게 몸집을 불리며 이제는 미국까지 위협할 정도로 G2 대국으로 성장했죠. 이들의 관계는 기원전 2세기 한나라 시기부터 중국이 일본에게 영향을 미쳤고 일본은 한자와 불교를 받아들이며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켜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부터 그 둘 사이에 힘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진적인 서구화를 추진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필두로 내세운 근대국가로 성장합니다.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침략 전쟁을 벌이는데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KO 승리를 거두고 대만까지 식민지로 삼죠. 한방 제대로 얻어맞은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더욱 심각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양국의 갈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더욱 격화되었는데요.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중국의 동북 지역을 점령하고 1937년 중일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연타석 제대로 털리며 맞을 때마다 타격이 너무 컸던 중국. 특히 난징 대학살과 같은 일본군의 잔혹행위는 중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 자체는 중국이 좋은 맷집으로 잘 버텼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무리수를 던지며 중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만 남은 승리였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동아시아 최고 자리를 일본에게 뺏겼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제대로 긁혔고 이러한 전쟁의 앙금 때문에 아직도 일본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긴 건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이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건 그들만의 생각이고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또 바로 옆으로 돌리면 그 어떤 국가보다 살벌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아마 현 시대 최고의 원수지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두 나라는 다름 아닌 그놈의 종교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한국과 북한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들의 갈등은 20세기 중반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 영국이 인도를 떠나면서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이슬람교 중심의 파키스탄이 각각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수천만 명이 이주하는 비극적인 사건, 바로 파티션이라고 불리는 인도의 분할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독립 직후부터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세 차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카슈미르는 힌두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와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파키스탄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1947년 첫 번째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카슈미르는 인도에 편입되었지만 파키스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과 1971년에 다시 전쟁이 발발했으나 양국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죠. 현재까지도 카슈미르는 잊을만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인데 이 지역에서의 숨막히는 긴장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핵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이죠. 어찌나 서로 증오를 하는지 이 두 나라는 핵 확산 방지 조약이 만들어질 때부터 애초에 가입조차 안 했습니다. 징글징글하죠. 만약 종교가 같았다면 두 나라가 갈라져서 이런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일이 없었을까요? 아마 어림도 없을 겁니다. 이 두 국가를 보면 원수지간 사이에 종교는 거들 뿐이라는 말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과거부터 축구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라이벌로 알려져 있죠. 두 나라의 축구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국민 정체성과 자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양국 간의 경쟁 관계를 더욱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같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죠. 아무튼 이들의 본격적인 경쟁은 19세기 초 독립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로부터,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각각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했지만 이후 두 나라는 남미 대륙의 일장이 되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우루과이 지역이 원인이었는데요. 브라질이 독립하자마자 이 지역을 먹었는데 사실상 이 지역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스페인의 식민지였기에 주민들은 대부분 스페인계 백인이었죠. 이에 주민들은 브라질에 대한 반발심으로 들고 일어났고 결국 아르헨티나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선언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 있는 선전포고와는 달리 아르헨티나의 강력함에 무릎을 꿇게 되죠. 독립에 성공한 우루과이에게 아르헨티나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두 나라의 국기만 봐도 같은 모양의 태양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루과이의 엄청난 충성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브라질이 우루과이랑 축구할 때도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였구나. 아무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그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경쟁을 이어갔고 20세기 들어 양국은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비슷한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경제적 경쟁과 상호불신은 여전히 깊이 뿌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또 축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축구종가 영국이죠. 특히나 영국 축구하면 떠오르는 훌리건. 이 훌리건이라는 단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시나요? 19세기 영국의 폭력배였던 아일랜드인 패트릭 훌리건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훌리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만 봐도 영국이 아일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보이죠? 우선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는 12세기 말 영국이 아일랜드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약 800년간 아일랜드를 지배했는데요. 사실 여기도 종교 문제 때문이라고 봐도 돼요. 영국의 개신교와 아일랜드의 카톨릭교, 아일랜드인들은 영국과는 민족 자체도 달랐고 종교 또한 달랐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아일랜드 참사로 불리는 아일랜드 대기근 때는 영국이 대놓고 방치를 하며 무려 100만 명이 굶어 죽고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인구가 25%나 날아가는 큰 피해를 입었죠. 오랜 차별을 받아온 끝에 아일랜드인들의 인내심은 폭발했고 결국 1차 세계대전이 터진 틈을 타 몸을 내던지며 투쟁을 불사한 끝에 영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내에서도 친영국 성향을 지닌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지배하에 남아있고 이는 지속적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이 안에서조차 남아있는 반영국 성향의 사람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니 웃긴 건 영국과 아일랜드는 현재까지도 서로 자신들이 갈라진 원인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종교 분쟁이라고 우기고 아일랜드인들은 식민과 반식민의 이념 분쟁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이번엔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 볼까요? 여기 증오의 연쇄로 얼룩진 불구대천의 원수관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정말 현재까지도 100년 가까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들 갈등 역시 종교인데요. 그놈의 종교가 뭔지 참...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중동의 복잡한 역사와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현재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인이 대부분 살고 있었지만 1946년부터 유대인들이 대거 밀고 들어오면서 좁은 땅 안에 서로 다른 종교가 충돌해버린 것이죠. 현재 영토를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인 거죠. 특히나 팔레스타인은 두 구역,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와 파타가 통치하는 서한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 갈등의 뿌리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된 시온주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를 세우려는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를 아랍 국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첫 번째 중동전쟁 발발. 결국 승리한 이스라엘이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난민이 되었고,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황.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동전쟁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점령지를 늘리며 힘을 키웠고, 반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지위와 서한지구 및 가자지구의 영토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고,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툭 건드리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갈등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죠. 자, 오늘은 역사적으로 절대 화해가 불가능한 국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구상에서 국경을 맞대고 바로 붙어있는 나라들끼리는 사이 좋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예외죠. 언젠가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분쟁이 없는, 원수지간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오늘도 지식타임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